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2번 재무정보가 예측가치를 갖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 3번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으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4번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의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 합성을 의미한다. 5번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및 충실한 표현이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 가동손실. 2번 설치장소 준비 원가. 3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4번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5번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주 강남은 주 대한으로부터 공정가치 650만 원의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 기간은 20/쌓인 1년 초부터 20/쌓인 4년 말까지 4년이고 리스료는 매년 말 200만 원씩 후급하기로 하였으며 추정 잔존가치 12만 원 중 10만 원을 주 강남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이 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되고 내재이자율은 10%이며 동리스 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 강남이 리스와 관련하여 20/쌓인 1년에 계상할 총비용은? 단, 기간 말 단일금액의 현가계수, 사기간 10%는 0.6830, 정상연금의 현가계수, 사기간 10%는 3.2670이다. 1번 157만 325원 2번 157만 5,575원 3번 197만 5천원 4번 200만 원 5번 221만 5,805원.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매입 채무 잔액은? 단, 매입은 모두 외상으로 한다. 1번 11,000원 2번 12,000원 3번 13,000원 4번 14,000원 5번 15,0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주 대한은 20/쌓인 1년 초 총계약 금액이 60만 원인 교량 신축 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쌓인 1년 초부터 3년이며 20/쌓인 1년에 이 교량의 총계약 원가는 50만 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완공 후 실제 총원가는 54만 원이 소요되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대한이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할 20/쌓인 2년 계약이익은? 1번 만원 2번 2만원 3번 3만원 4번 4만원 5번 5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주 한국은 20/쌓인 1년 12월 31일에 세 개의 사업부 중 사업부 A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주 한국과 사업부 A의 20/쌓인 1년 12월 31일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20/쌓인 1년의 수익과 비용 발생 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부 A의 자산은 모두 비유동 자산으로 순공정 가치가 1,800원이며 부채의 순공정 가치는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주 한국의 20/쌓인 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계속 영업손익과 중단 영업손익은? 1번 계속 영업이익 2,000원 중단 영업이익 100원 2번 계속 영업이익 1,700원 중단 영업이익 100원 3번 계속 영업이익 1,800원 중단 영업이익 100원
4번 계속 영업이익 1,700원, 중단 영업이익 300원. 5번 계속 영업이익 2,000원, 중단 영업이익 300원. 정답은 2번입니다. 7번 주 강남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20 곱하기 쌓인 2년 1월 1일에 주 대한과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 강남의 사옥은 20 곱하기 쌓인 3년 6월 30일에 준공될 예정이고 주 강남은 사옥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주 강남의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이들 차입금 중 K은행에서의 차입금은 주 강남의 사옥 건설을 위한 특정 차입금이며 A은행 차입금과 B은행 차입금은 일반 차입금이다. 주 강남의 건설 중인 사옥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격 자산에 해당된다. 이에 대하여 주 강남이 20 곱하기 쌓인 2년 자본화할 차입원가의 금액은 1번 4,500원, 2번 6,000원, 3번 9,000원, 4번 1,500원, 5번 13,500원.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2번 유형자산의 전체 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3번 각 기간의 감가상각액은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번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5번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감소 형태에 따라 선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9번 주 서울은 사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면서 철거 비용 15만 원을 지불하였으며 철거할 때 나온 철근을 19,000원에 매각하였다. 주 서울은 공유도로로부터 사옥까지 도로공사비 8만 원, 신축 건물의 설계비 10만 원, 신축 건물 건설을 위한 측량비 4만 5천 원, 신축 건물 건설 공사비 45만 원, 신축 건물 완성 후 조경 공사비 27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취득원가는 1번 59만 5천 원, 2번 72만 6천 원, 3번 74만 5천 원, 4번 80만 6천 원, 5번 82만 5천 원.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은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2번 특정 범주별로 서로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3번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번 단기 기초 시점에 과거 기간 전체에 대한 새로운 회계정책 적용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소급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한다. 5번 전기 오류는 특정 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이나 오류의 누적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 제작성에 의하여 수정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번 다음은 20 곱하기 쌓인 1년 주 서울의 기초와 기말 재무 상태에 관한 자료이다. 단기 중에 배당으로 현금 400원의 지급과 주식교부 금액 100원가 있었고 유형자산재평가이익 100원이 발생하였다면 20 곱하기 쌓인 1년 당기순이익은 1번 3,000원, 2번 3,200원, 3번 3,300원, 4번 3,400원, 5번 3,5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주, 남부는 20 곱하기 쌓인 1년 1월 1일 설비자산을 200만 원에 취득하면서 구입자금의 일부인 60만 원을 정부로부터 보조받았다. 설비자산의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한다. 정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상환 의무는 없다. 주, 남부가 정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20 곱하기 쌓인 3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이연수익은 1번 12만 원, 2번 22만 원, 3번 24만 원, 4번 36만 원, 5번 44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현금 및 현금 성자산은 1번 100원, 2번 300원, 3번 700원, 4번 900원, 5번 1200원.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 한국의 20 곱하기 쌓인 1년 매출액 순이익률은 1번 2%, 2번 4%, 3번 6%, 4번 8%, 5번 10%.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1년 12월 1일에 창고의 화재로 인하여 재고자산 전부와 회계장부의 일부가 소실되었다. 기초재고자산 36만 원, 당기순매입액 90만 원, 당기순매출액 120만 원이고 과거 3년간 평균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면 화재 직전 창고에 남아있었던 재고자산은 1번 37만 원, 2번 37만 8천 원, 3번 42만 원, 4번 47만 원, 5번 49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주 한국은 매년 말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 곱하기 쌓인 1년 말 실시한 손상검사로 영업권 손상차손 5,000원, 토지 손상차손 2만 원, 기계장치 손상차손 2만 원이 발생하였다. 20 곱하기 쌓인 1년 초 토지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이 3만 원일 때 손상차손 회계 처리가 20 곱하기 쌓인 1년 포괄손익 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총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번 당기순이익 5,000원 감소, 총포괄이익 5,000원 감소, 2번 당기순이익 2만 5천원 감소, 총포괄이익 2만 원 감소, 3번 당기순이익 2만 5천원 감소, 총포괄이익 4만 5천원 감소, 4번 당기순이익 4만 5천원 감소, 총포괄이익 2만 5천원 감소, 5번 당기순이익 4만 5천원 감소, 총포괄이익 4만 5천원 감소.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보고기간 말에 현재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더라도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충당부채로 공시한다. 2번 우발부채는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을 초래할 현재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아니한 잠재적 의무이다. 3번 충당부채는 현재 의무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부채로 인식한다. 4번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5번 미래에 전혀 실현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수익을 인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발자산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8번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1년 중에 11,100원을 지급하고 지분상품을 취득하였는데 지급액 중 100원은 매매수수료이다. 20 곱하기 쌓인 1년 말 현재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11,000원이며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2년 초에 지분상품 전체를 11,200원에 처분하였다. 주
서울이 이 지분 상품을 단기 매매 금융자산으로 인식할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가 20 곱하기 쌓인 1년과 20 곱하기 쌓인 2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00원 감소, 20 곱하기 쌓인 2년 1200원 증가. 2번 20 곱하기 쌓인 1년 900원 증가, 20 곱하기 쌓인 2년 200원 증가. 3번 20 곱하기 쌓인 1년 900원 증가, 20 곱하기 쌓인 2년 900원 증가. 4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000원 증가, 20 곱하기 쌓인 2년 200원 증가. 5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000원 증가, 20 곱하기 쌓인 2년 1200원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1년 1월 1일 100만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2년부터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용 연수를 재검토한 결과 당초 내용 연수를 5년이 아니라 6년으로 재추정하였다. 20 곱하기 쌓인 2년 12월 31일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70만원이다. 주 서울이 20 곱하기 쌓인 2년에 인식할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20 곱하기 쌓인 2년 12월 31일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1번 감가상각비 13만 3,333원 재평가잉여금 3만 3,333원 2번 감가상각비 13만 3,333원 재평가잉여금 0원 3번 감가상각비 16만 6,667원 재평가잉여금 6만 6,667원 4번 감가상각비 16만원 재평가잉여금 6만원 5번 감가상각비 16만원 재평가잉여금 0원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을 말하며 식별 가능성은 자산의 분리 가능성 여부와 계약상 또는 법적 권리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2번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식별 가능해야 하고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되어야 한다. 3번 광물자원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자산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 활동을 시작하면 이 단계부터의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이 아닌 개발비로 인식한다. 4번 무형자산이 한정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순연금 유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그 무형자산은 비한정 내용 연수를 가지며 상각하지 아니한다. 5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의 편차가 자산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일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1번 주 한국은 20 곱하기 쌓인 6년 초 주 서울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초과이익을 고려한 주 한국의 주 서울에 대한 매수 금액은 1번 71만원 2번 110만원 3번 114만 8천원 4번 136만원 5번 156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주 한국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판매액 1,000원마다 한 장씩의 경품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경품권 한 장과 현금 100원을 가져오는 고객에게 경품용 제품 1개를 제공하고 있다. 주 한국은 경품용 제품을 개당 300원에 구입하였으며 교부한 경품권 중 6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품과 관련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주 한국의 20 곱하기 쌓인 2년 말 경품 부채 잔액은 1번 10만 8천원 2번 16만원 3번 20만 8천원 4번 28만 8천원 5번 40만 8천원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B10 곱하기 쌓인 1년 1월 1일에 주
한국은 20 곱하기 사인 1년 12월 31일부터 매년 말 10만원씩 3년간 수취하는 조건으로 상품을 할부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현금 판매 가격은 25만 7,710원으로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8%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경우 20 곱하기 사인 1년 12월 31일 판매 대금 10만원을 회수할 때 인식하여야 하는 이자 수익은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8,000원 2번 16,000원 3번 2617원 4번 22,266원 5번 24,0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주 한국은 20 곱하기 사인 1년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새로 개점되는 영업점 1개당 보통주 5주를 발행하는 조건에 따라 보통주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하였다. 주 한국의 20 곱하기 사인 1년 1월 1일 유통보통 주식수는 1000주이고 이외 유통되고 있는 희석증권 및 우선주는 없다. 주 한국은 20 곱하기 사인 1년 4월 1일과 10월 1일에 각각 새로운 영업점 1개씩을 개점하였으며 20 곱하기 사인 1년 당기순이익은 29만원이다. 20 곱하기 사인 1년 기본주당 순이익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번 278원 2번 281원 3번 287원 4번 289원 5번 290원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 재고액은 1번 2만원 2번 29,500원 3번 35,000원 4번 39,500원 5번 45,5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26번 주 대하는 내용 연수가 종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구축물을 20 곱하기 사인 1년 1월 1일에 취득하였다. 구축물의 취득원가는 400만원이고 감가상각은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20만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복구원가와 관련된 예상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37만 6천원, 할인율 8%로 추정되었다. 복구공사 시점인 20 곱하기 사인 6년 1월 1일에 실제 복구비가 60만원 소요된 경우 복구공사 손실은 단, 계산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말 단일 금액의 미래가치계수 5기간 8%는 1.4693이다. 1번 30,080원 2번 47,543원 3번 154,000원 4번 224,000원 5번 552,456원 정답은 2번입니다. 27번 주 서울은 20 곱하기 사인 1년 1월 1일 유형자산을 60만원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였다. 동자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20 곱하기 사인 2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40만원이고 주 서울은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였다. 20 곱하기 사인 4년 12월 31일 동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47만원으로 회복된 경우 20 곱하기 사인 4년에 주 서울이 계상하여야 할 손상차손한 이백은 1번 0원 2번 2만원 3번 6만원 4번 7만원 5번 8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주 강북은 20 곱하기 사인 1년 1월 1일 건물 매입가격 1,000만원, 매입부 대비용 15만원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채, 책면금액 10만원, 이자율 7%, 만기 3년, 매년 말 이자 지급 조건을 불가피하게 액면금액에 인수하였다. 공채 취득 시점에 주 강북에 적용될 시장이자율은 10%였고 건물 대금과 공채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취득한 공채는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고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내용 연수 5년, 잔존 가치 없음, 한다. 이에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계산 금액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기간 말 단일 금액의 현가 계수 3기간 10%는 0.7513, 정상연금의 현가 계수 3기간 10%는 2.4868이다. 1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2월 31일 인식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203만원이다. 2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월 1일 만기 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3,500원이다. 3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2월 31일 인식될 이자 수익은 7,000원이다. 4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월 1일 건물의 취득원가는 1157원, 460이다. 5번 20 곱하기 쌓인 1년 12월 31일 만기 보유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95,000원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29번 주 서울은 20 곱하기 쌓인 1년 초에 토지를 만원에 취득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 곱하기 쌓인 1년 말과 20 곱하기 쌓인 2년 말 현재 동 토지의 공정가치는 각각 11,000원과 9,500원이다. 주 서울은 매기간 말에 토지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한다. 주 서울의 토지의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 재평가가 20 곱하기 쌓인 1년과 20 곱하기 쌓인 2년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번 20 곱하기 쌓인 1년 말과 20 곱하기 쌓인 2년 말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은 각각 1,000원과 0원이다. 3번 만약 주 서울이 20 곱하기 쌓인 2년 초에 동 토지를 모두 처분하였다면 20 곱하기 쌓인 1년 말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4번 만약 주 서울이 20 곱하기 쌓인 3년 초에 동 토지를 9,600원에 처분하였다면 주 서울은 처분이익 100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5번 주 서울의 20 곱하기 쌓인 2년 당기손익으로 보고할 토지재평가 손실은 500원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주 서울은 주 간평과 협의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만원, 감가상각누계액 300만원, 공정가치 45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차량 운반구를 취득하였다. 차량 운반구의 판매 가격은 800만원이며 주 간평은 이 기계장치의 가치를 500만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주 서울은 차액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교환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고 공정가치는 합리적으로 측정한 금액이다.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1번 700만원, 2번 750만원, 3번 800만원, 4번 850만원, 5번 900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31번 제조부문 A, B와 보조부문 X, Y의 서비스 제공관계는 다음과 같다. X, Y 부문의 원가는 각각 16만원, 20만원이다. 단계배부법에 의해 X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와 Y 부문을 먼저 배부하는 경우에 제조부문 A에 배부되는 총보조부문 원가의 차이는 1번 24,000원, 2번 25,000원, 3번 26,000원, 4번 27,000원, 5번 28,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다음은 제품 A의 판매 가격과 원가 구조에 대한 자료이다. 제품 A의 공헌이익률이 10%이고 법인세율이 20%일 때 세후순이익 2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한 판매량은 1번 7,000단위, 2번 7,500단위, 3번 9,000단위, 4번 10,000단위, 5번 1,500단위.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주 한국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 원가는 공정 중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 중에는 공손이 발생하는데 품질 검사를 통과한 수량의 10%에 해당하는 공손 수량은
정상 공손으로 간주한다. 공손 여부는 공정의 50% 완성 시의 검사 시점에서 파악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비정상 공손 수량은 단, 물량 흐름은 선입 선출법을 가정한다. 1번 380단위 2번 430단위 3번 450단위 4번 520단위 5번 540단위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다음은 개별 원가 계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주 한국의 원가 계산 자료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기본 원가 프라임 코스츠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작업샵 1과 작업샵 3는 완성되었고 작업샵 2는 미완성되었다. 주 한국이 기말 제공품으로 계상할 금액은 1번 9,600원 2번 1,200원 3번 12,500원 4번 13,600원 5번 14,400원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주 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제품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 납품된다. 주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 설정 목적으로 주요 활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품 A의 생산량은 1000단위이고 제품 A의 원가 동인이 설계제품 부품수 70단위, 준비횟수 286회, 기계작업시간 3060시간, 선적횟수 100회, 배달제품 중량 21,000kg일 경우 활동기준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제품 A의 단위당 제조 간접 원가는 1번 525원 2번 620원 3번 682원 4번 756원 5번 810원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주 한국은 한 종류의 수출용 스웨터를 제조한다. 3년간에 걸친 이 제품과 관련된 원가와 영업 상황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3년간 판매 가격의 변동과 원가 구조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20 곱하기 쌓인 1년 변동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이 50만 원일 경우 20 곱하기 쌓인 3년 전부 원가 계산하에 영업이익은 단, 원가 흐름은 선입 선출법을 가정하고 제공품은 없다. 1번 46만 원 2번 48만 원 3번 50만 원 4번 52만 원 5번 54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화장품을 제조하는 주 한국의 20 곱하기 쌓인 1년 직접 재료 예산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3분기의 재료 구입 예산액은 1번 10만 2,900원 2번 10만 3,200원 3번 10만 4,100원 4번 10만 5,300원 5번 10만 6,4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8번 주 서울은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다. 부품 만 단위를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연간 제조 원가는 다음과 같다. 주 서울은 주 공덕으로부터 단위당 85원의 만 단위의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 제의를 수락하더라도 부품 생산용 설비 감가상각비와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계속 발생한다. 주 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할 경우에는 연간 7만 원의 설비를 임대할 수 있다. 주 서울이 이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주 서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번 만원 증가 2번 2만원 증가 3번 2만원 감소 4번 5만원 감소 5번 5만원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39번 주 한국은 제품 2만 단위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 단위당 판매 가격은 600원, 단위당 변동 제조 원가는 280원, 단위당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170원이다. 주 한국은 주 구포로부터 단위당 500원의 7,000단위의 특별 주문을 받았다.
이때 소요되는 추가 판매비와 관리비는 총 120만 원이다. 회사의 최대 생산 능력은 2만 5천 단위이므로 이 특별 주문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판매 제품의 수량이 2천 단위 감소할 것이다.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번 4만 원 증가, 2번 20만 6천 원 증가, 3번 24만 원 감소, 4번 34만 원 증가, 5번 34만 원 감소.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5 표준원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주 한국의 직접 재료 원가의 제품 단위당 표준 사용량은 10kg이고 표준 가격은 kg당 6원이다. 주 한국은 6월에 직접 재료 4만 kg을 22만 5천 원에 구입하여 3만 6천 kg을 사용하였다. 주 한국의 6월 중 제품 생산량은 3천 단위이다. 직접 재료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 분리하는 경우 6월의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수량 차이는 1번 가격 차이 6,000원 분리, 능률 차이 3만 2천 원 유리, 2번 가격 차이 9,000원 분리, 능률 차이 3만 6천 원 분리, 3번 가격 차이 1만 5천 원 유리, 능률 차이 3만 6천 원 분리, 4번 가격 차이 1만 5천 원 유리, 능률 차이 3만 2천 원 분리, 5번 가격 차이 9천 원 분리, 능률 차이 3만 6천 원 유리. 정답은 3번입니다. 41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번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정한다. 4번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심해 또는 협의기간은 제외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4번 허가권자가 처분을 할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43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과 그 종류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교통시설, 도로, 궤도, 폐차장 2번 공간시설, 공원, 유원지, 운동장 3번 유통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하수도 4번 보건위생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5번 방제시설, 하천, 수질오염방지시설, 저수지. 정답은 4번입니다.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계획 3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5번 자연보전권역의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2번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3번 당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배치와 규모 4번 건축물의 용도 제한 5번 건축물의 색채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구역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구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번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3번 집단 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4번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번 일반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 및 역사문화 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4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번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2번 상업지역 220제곱미터 이하 3번 공업지역 680제곱미터 이하 4번 녹지지역 120제곱미터 이하 5번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정답은 5번입니다. 4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의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번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의 유상으로 귀속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가 신청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 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2번 기존의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용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거주하는 시군에 소재하는 토지와 거주지로부터 2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번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 이용 목적이 도시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4번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5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로서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지만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지정할 수 있다. 2번 국토해양부 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번 허가구역을 처음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번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15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15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2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한다. 3번 납부 의무자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균 개별 공시지가가 반영된다. 5번 납부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해당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 의무자에게 환급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2번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려면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번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치장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번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5번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형도면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이전에 작성 제공되어야 한다. 2번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용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없다. 3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고시로 발생한다. 4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축척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5번 주거지역에서 축척 3,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으로 구분한다.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3번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된다. 4번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5번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 시설과 그 시설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 시설 및 편익 시설은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번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4번 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입니다. 57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관련하여 내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2번 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3번 표준지의 을 평가함에 있어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지의 을 조사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5번 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8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기의 소유 토지를 감정평가한 경우 2번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의 장부검사를 기피한 경우 3번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갱신 등록을 한 경우 4번 업무가 정지된 자가 등록증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5번 유가증권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는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 등록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교부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는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4번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었음을 이유로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60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기역, 이은, 디귿 2번 기역, 디귿, 리을 3번 기역, 리을, 미음 4번 기역, 이은, 리을, 미음 5번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3번입니다. 61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준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2번 신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3번
165제곱미터 미만인 연립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 4번.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5번. 개별 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수용 방식의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때 보상 가격으로 사용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2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함. 1번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한 표준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2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세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2011년 11월 15일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3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4번 2012년 5월 15일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5번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기 위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3번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표준지의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의 권리를 포함하여 적정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2번 국가가 국유 토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없다. 3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4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번 표준지의 적정가격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의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64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성실의무 등의 위반을 이유로 A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에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 장관이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저 액수는? 1번 5천만 원, 2번 1억 원, 3번 1억 2,500만 원, 4번 1억 7,500만 원, 5번 2억 5천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국유재산 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총괄청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번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3번 확정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일반 재산에 대하여 사건을 설정할 수 있다. 4번 위법한 재산관리로 사용 승인이 철회되어 총괄청에 인계된 행정재산도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5번 총괄청은 일반 재산을 보존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6번 국유재산 법령상 국유재산의 종류와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부기업이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일반 재산이다. 2번 국유재산을 관리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3번 디자인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4번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된다. 5번 정부기업이 사용하던 궤도 차량이 정부기업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 폐지된 경우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에 공공의 편익성이나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은 고려해야 하지만 재정 수입의 증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2번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일반재산은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3번 일반재산은 부동산 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개발하게 해서는 안 된다. 4번 증권이 아닌 일반재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 예정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5번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 외에 자가 소유하는 토지에 있는 국가 소유의 건물을 그 토지 소유자에게 양여하는 경우에는 총괄청과 협의 없이 양여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8번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재산도 교환하거나 양유할 수 있다. 2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3번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4번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지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5번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번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3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4번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5번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70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허가권자는 주변의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2번 허가권자는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사항이다. 4번 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5번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2번 인접 대지경 개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m의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번 방화지구 안에서 간판, 광고탑을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공연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번
건축물의 일부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번 녹지지역의 건축물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도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번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5번 건축물은 지표의 위아래 부분에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73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계점좌표 등록부에는 지번을 등록하지 아니한다. 2번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등록 전환할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3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지번은 그 사업의 준공 이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4번 지번은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번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 전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일부의 지번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4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측량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이 아님. 1번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2번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경우 3번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4번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 5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2번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이대로 한다. 3번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부지의 지목은 주차장으로 한다.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부속시설물인 의료시설 부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5번 자연의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도로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6번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 지적공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지적도가 임야도 2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3번 토지대장과 대지권 등록부 4번 임야대장과 공유지 연명부 5번 지적도와 경계점좌표 등록부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2번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3번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4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5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때부터 등기는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78번 부동산 등기법상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번.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번. 건물에 합병이 있는 경우에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중 일동 표제부에 관한 변경 등기는 그 구분 건물과 같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변경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5번. 구분 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일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일동 전부에 대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신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정은 고려하지 아니함. 1번.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2번.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3번.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번. 신청 정보의 등기 권리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번. 신청 정보의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은 4번입니다. 80번.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3번.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4번.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신탁 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한다. 5번.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 신탁 등기의 말소 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말소 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